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이 소만입니다. 자, 일단은 휴일 잘 보내시기 위해서 또 아침 일찍 종목진단 올려드리니까 남은 휴일들 알차게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요 좀 즐거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신나는 자동차 부품주들 띠띠빵빵 달리자, 이 종목들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MOU 체결에 대한 부분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종목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에 대입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서현이화부터 볼게요. 네, 서현이화.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요즘에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일단 완성차 수주 확대, 지금 뭐 현대차가 글로벌 탑을 먹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있었고, 또 2차 전지주가 좀 꺾이면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들어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전기차 관련한 어떤 내용,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부품 이런 것들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 이외에 그런 부분들, 전기차,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본 내용이지만 지금 서현이화 같은 경우도 100% 올랐거든요. 그래서 100%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상태는 일단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자, 21선이 가까이에 있죠. 21선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21선 지지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더 장기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61선까지 지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14,000원입니다. 근데 14,000원대 사실 매물대가 가장 강하긴 한데 저기까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30% 정도 밀립니다. 그러면은 또 멘탈이 와사삭 부서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또는 수익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일부분을 빼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전략을 좀 취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나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근데 많이 빠지는 건 싫다, 이런 분들은요 21선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0% 정도대 추가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데 한 17,5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죠. 그죠? 17,500원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뭐 특별히 걱정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테마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기업 자체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형태가 있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지금 껄끄럽습니다. 애매한 구간이에요. 뭐 지지선 때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래쪽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들은요,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볼게요. 성우하이텍도 많이 올랐죠.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5,500원부터 만원까지 거의 대부분 100%씩 올랐네요. 이런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잘 가고 있으니까 홀딩 유지하시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네요. 이건 61선간의 이격이 조금 멀리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서현이화보다는 낙폭은 좀 적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8,150원 정도,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일선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5일선 무시하시고요. 20일 이평선 9,500원 라인을 지지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요 9,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의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 때는 지금 9,000원에서 9,500원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대응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61선까지 볼 것까지는 없고요. 네, 요 정도 9,500원, 9,000원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9,500원 위쪽에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역시 마찬가지 매수 의견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차 군단 쪽으로 해서 네, 자동차 부품과 그 다음에 전기 반도체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동차가 먼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면은 자동차 쪽은 지금 조금 쉬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인트는 전기전자, 반도체, 이 소부장 쪽에서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안 올라간 자동차 부품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눈독 들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화신도 볼게요. 비쌀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9,000원부터 16,000원대. 이것도 한 7, 80% 정도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네요.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자동차주 종목들이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해요. 61선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21선 정도, 15,000원 정도 보시면 적당할 것 같죠. 그래서 15,0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강력한 지지 포인트는 15,000원부터 14,000원 구간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으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가 강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황이 더 좋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장되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지지선을 강하게 만들면서 횡보를 한다거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굳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격을 크게 좁히는 그런 조정이 나온다라면 단기적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겠죠.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라든지 단기적 조정은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뭐 저도 갖고 있지만 잘 올라가서 요즘에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변화에 좀 주목하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비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전량 매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선만 잘 체크하고 있으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지지선 위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지켜지는 지지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매매 대응이 달라진다.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볼게요. 데모라는 기업이 있어요. 데모. 많이 올랐죠? 20%나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이 아무래도 어제 제가 뭐라 했죠? 1200조? 네, 1200조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1200조면은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년간 최대, 네, 1200조라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자, 건설기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데모라는 기업은 건설기계 제조 판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정과 가장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는 기업이죠. 다만 소화를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겠죠. 그쪽이 시장이 이렇게 큰데 얘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네, 단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부분들은요,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죠. 곧 이렇게 재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20% 정도 상승했는데 윗골에 아랫골에 달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MOU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 됐어 난 여기서 팔아먹을 거야 라고 정고점에서 던지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아니야 MOU라도 이번엔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주가의 지지 포인트가 지금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13,000원 정도인데 지금 15,000원에서 13,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000원 딱 잘라서 보시면 되겠네요. 1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단기적 차익 실현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길게 볼래? 13,000원까지 떨어져도 괜찮아. 하루 오른 거 무시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주식을 꼭 팔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또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목은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대신에 15,00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탈하게 되면 단기 차익 실현 보시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하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신규 매수 들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않도록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요거는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매물이 좀 두껍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9,000원 정도 라인대에서 매물이 굉장히 두껍게 있죠. 8,500원, 9,000원대. 그래서 이 물량이 다 튀어나온 것 같은데, 야, 여기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죠. 우크라이나 그거 어떻게 빚냐? 라는 식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건설 중장비, 소방 차량 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비중이 좀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 정도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압박이 좀 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기 보다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길고 음봉이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8,000원대 지지선을 확보하려고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선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글쎄요. 네, 매수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네. 7,800원쯤 되겠네요. 요 정도 라인대를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 떨어지면 그때 접근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에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같은,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도 한 방에 뚫어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산 인프라코어니까 여러분들 그게 더 네, 익숙하죠. 근데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 굴삭기예요. 굴삭기 건설기계 판매라고 보시면 되죠. 굴삭기 업체라서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뭐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보셔도 되겠죠. 지금 추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보더라도 경기가 회복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다면 무조건 이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지지선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지금 21년도에 주가가 좀 뛰어오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거를 띄워놓고 보면 일단은 지지 패턴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아주 멋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저항을 넘어가는 것이 이평선을 동반해서 넘어간다면 어때요? 매우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9,000원 라인대만 오면은 매수 욕심을 한번 내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흐름 굉장히 괜찮고요. 위쪽 라인대로 상승하는 포인트도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지금 자리가 그냥 털고 올라가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매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서요. 데드크로스 상황이니까 좀 더 떨어져서 9,000원 아래쪽까지 떨어진다라면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위협받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9,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만 잘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위치는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 하나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거는 꼭 굳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렇게 홀딩, 그 다음에 9,000원 아래쪽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이런 것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이네요. 신나는 자동차 부품주. 신은 났는데, 신규 매수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했을 것 같아요. 서현이와와 화신, 성우하이텍. 갖고 계신 분들 신나실 거예요. 언제 팔아먹지? 이 생각. 네, 수익 실현에 대한 짜릿한,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은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일찌감치 종목진단 올려드렸으니까요. 여유 있는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 네, 아침 시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